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상미분 방정식의 수치해법에 대해서 실습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그 상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 가지고 채용했던 방법이 오일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정 오일러 방법 또는 중간점 방법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 방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해법을 찾는 방법 자체가 어, 일종의 점화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있죠? 예. 자, 이 점화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점화식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해를 알 경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해는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해석적인 해, 보통 진짜 해, 실제 해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해석적인 해를 알고 있는 그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 해석적인 해를 이제 모르는 경우 아니면은 요 복잡한 그 컴퓨터에서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필요할 때, 자 이럴 때 수치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일러 방법하고 수정 오일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미분 방정식을 초기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점화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화식을 만들게 되는 방법 같은 경우가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 오차라는 걸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테일러 다항식의 떤 식을 테일러 다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무한급수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잘라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자르게 된 u의 값을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것이냐? 자,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일러 방법하고 수정 오일러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룽게쿠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룽게쿠타 오일러하고 이제 수정 오일러 방법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방법인데 룽게쿠타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점화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착안해서 만든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뭐 유도 방법은 이렇게 제가 강의 시간에 복잡하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 시간에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룬게쿠타 방법을 이렇게 2차하고 4차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흉 방법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주로 할 게 우리가 4차 룬게쿠타 방법이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습 시간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론은 어렵지만 실제 써먹는 건 쉽다. 어, 근데 그러면은 이론을 왜 배우냐?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그 설명서를 이론 시간에 우리가 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룬게쿠타 방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종류가 많은 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요 함수에 대해서 오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오일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상당히 컸었죠. 근데 수정 오일러 방법을 사용하니까
오차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오차가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를 고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4차 룬게 쿠타 방법이나 2차 룬게 쿠타 방법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테일러 다항식에서 점화식을 어떻게 잘 지지고 볶고라고 했을 때 오차가 이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오차인 거죠. 이론적인 오차이니까 이론적인 오차보다는 더 클래야 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룬게쿠타 방법 같은 경우가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있는 오차가 요 간격에 4제곱, 5제곱, 다음에 n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보게 되면 그래서 4차 룬게쿠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차가 간격의 5제곱 이렇게 상당히 오차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룬게쿠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룬게쿠타 방법이 결국은 요 미분 방정식에서 점화식 부분이 중요한데 요 점화식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게 보니까 오차항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오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업 수학에서의 범위에서는 또 좀 복잡하기 때문에 벗어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룬게쿠타 방법을 이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유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먹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룬게쿠타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점화식이 보게 되면은 네 가지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 형태 점화식이 아니고 네 개 형태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1, K2, K3, K4 요 네 개의 함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요 각각의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t하고 y 그 다음에 t하고 그 다음에 2분의 h 그 다음에 y의 2분의 h의 위에서 계산한 k1 자, 그 다음에 밑에 k3는 자, 2분의 h의 y의 2분의 h의 k2 그 다음에 k4는 tn의 h를 더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y의 h의 k3 위에서 계산한 값들이죠. 요 계산한 값들을 복합을 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K1, 2, 3, 4가 있는데 K1, 2, 3, 4가 위에서 계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이 오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제가 지금 옥타브 지금 에디터 창에다가 이 함수를 이렇게 띄워놨죠. 자, 여기 부분에 있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RK4 자, 4차 룬게쿠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을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요, RK4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오일러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일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정 오일러 방법의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함수하고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력값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은 처음에 익명 함수로 정의한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초기값, 저 이니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구간, 시작 구간하고 그 다음에 끝 구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간격 h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고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입력 가구에 대해서 리뷰를 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요. 요 우리가 시작 구간하고 끝 구간을 알고 그 다음에 간격 h를 알 경우에는 린 스페이스보다는 콜론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라고 하는 함수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t에 대해서 길이를 이제 한번 구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콜론으로 만들어진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나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알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콜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있는 이 구간에 이 t에 대한 배열의 길이를 보통 이제 개수인 거죠. 몇 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y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로스 1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계산한 이 점화식의 결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1 y0이 아닌 것은 매트랩하고 옥타브는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배열의 시작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y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초기값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초기값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점화식에 대해서 반복문 형태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2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은 n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요 t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K1, K2, K3, K4는 여기에 좌측에 있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요 K에 대한 점화식을 그대로 요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화식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화식을 딱 주어지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통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타이핑 치지 마시고 자, 요 점화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봤다 이렇게 치고요. 자, 그래서 요 y에 대한 값은 결국은 요 yn 플러스 1에 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i가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i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k1, k2, k3, k4 부분이 다 계산이 된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코드는 지금 다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다 여러분들 이게 입력을 다 완료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요 오일러 OD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을 또 같이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의 함수를 갖고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오일러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수정 오일러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룬게쿠타 방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3개를 그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룬게쿠타 방법까지 추가해서 4개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전 입력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추가한 부분 몇 줄 추가했죠? 지금 3줄 추가했죠? 자,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요 다항식에 대한 함수였죠. 요 다항식의 함수보다는
요 오차를 보기에는 지수함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 요 y 미분은 y가 되는 형태. 자, 이게 지수함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차를 좀 더 관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요 다항식으로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오차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자,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차 부분도 자, 이 부분으로 활성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일러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는데,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오일러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뭔가 선들이 겹쳐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수정 오일러 방법하고 룽게쿠타 방법이 섞여져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요 우측으로 갈수록 값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가장 큰 오차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요, 선이 지금 2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자, 앞에서 색깔이 보였죠? 색깔이 뭐였는지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색깔이 지금 아이디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인 해는 B. 그래서 파란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룽게쿠타 방법은 마젠타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오일 방법은 K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젠타 색깔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봤을 때는 조금 확대 좀 했는데 값에 보니까 색깔이 하나밖에 안 보여, 2개밖에 안 보여요.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찾아가려면은 옥타브가 있고 매트랩이 있는데 옥타브는 요 그래프 기능이 조금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옥타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매트랩에 대한 편의성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매트랩을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그래프 추적 기능이 좀 쉬울 텐데 옥타브는 저도 하다가 미스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고요. 확대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실제 근이고요. 밑에가 이 검은색이 오일러 방식이라고요. 수정 오일러 방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오차 부분이 아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죠, 이런 거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확대를 하죠.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게 되면요. 아까 맨 마지막에서의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53.49,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54.6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정 오일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해하고는 0.2 정도 차이가 나죠. 자, 0.2가 큰지 작은지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이 정도도 그래도 수정 오일러 방법보다는 상당히 근접하게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룽게쿠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룽게쿠타는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계속 누르니까 아유, 진짜. 자, 여러분들은 또 찾으려면 좀 속 터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마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확대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끌게 되면은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자,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좌표 이동 부분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주고요.
다시 확대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컬을 누른 다음에 요 드래그 가운데 휠을 눌러가지고 확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확대를 다시 가운데로 놓고요. 다시 확대로 놓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숨어져 있죠? 자,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게 되면은 54.6 정도에 있었고 54.2 정도의 값이 수정 오일러 방법이 됐었는데 지금 룬게쿠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차가 보니까 좀 대단하죠, 지금. 더 한번 확대를 할게요. 자, 확대를 너무 확대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54.598. 그 다음에 룬게쿠타 방법은 54.595 정도. 그러니까 아까 수정 오일러 방법은 0.2 정도였죠. 자, 근데 지금 룬게쿠타 4차 룬게쿠타 방법은 0.00 한 3 정도? 이 정도 오차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0.2에서 0.003. 자, 이거 거의 한 몇백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룬게쿠타 방법이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좀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학부 수준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정확한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근접한 해를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좀 확인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여러분들 마우스는 저보다 더 잘 움직이실 테니까 잘 조정하다 보면은 이 부분 숨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다시 줄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숨어져 있죠. 밑에 있는 한참 밑에 수정 오일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룬게쿠타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거는 지금 우리가 오일러 방법하고 수정 오일러 방법, 그 다음에 룬게쿠타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자, 다행하게도 매트랩이나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해에 대해서 명령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명령어가 여기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ODE45라 또는 ODE23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그 매트랩 홈페이지 도움말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의 해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해법들이 왜 존재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석적인 기법은 룬게쿠타 방법에서도 봤듯이 이 점화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합해서 사용하느냐 자, 이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OD45 아마 우리 수업 시간이나 여러분들 학부 시간에는 OD 45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OD 45가 룬게쿠타 방법을 적용한 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매트랩에서 적용해주는 요 미분 방정식의 명령어를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사용 방법은 또 쉬워요. 명령어가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되어 있고,
초기값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근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봤던 DQ였죠. 자, DQ. 자, 우리 함수가 있고요. 함수는 이미 우리가 선언을 했으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45.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익명 함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선언한 deq라는 함수를 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인데, 자, 구간을 정할 때는, 자, 이렇게 대괄호하고, 대괄호로 지정된 원소 두 개짜리, 행렬을, 벡터죠. 벡터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값, 구간이 0부터 4까지. 자, 0이 시작값이 되겠고요. 요 4가, 요 구간의 끝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 입력은 보게 되면 초기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어딨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다. y 미분은 y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던 요 미분 방정식을 요 해법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초기값이 1이니까 1을 넣고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요, 특이하게도 요 부분이 문제가 풀리는데 여기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편하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 스크립트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는 명령어 함수 선언하고 명령 한번 치니까 그래프까지 알아서 그려주게 되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값을 또 알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계산된 요 지점에서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함수값을 변수를 선언을 해서 OD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y라는 변수에다가 요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해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y는 x하고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 부분은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 값이 되는 거겠고, 아니면 뭐 우리가 t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x 또는 t에 해당되는 y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결과값이 나오는데 스칼라 스트럭처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좌측에 선언된 요 y를 한번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 공간에서 요 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스트럭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스트럭트 여러분들이 혹시 1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에서 다뤘던 내용들 보게 되면은 뭐 C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C만 했었나요? 자, C에서 보게 되면은 구조체라는 것을 배웠던 친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구조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웹트랩에서 구조체 쓸 일은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 여기 지금 처음 이제 구조체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요 Y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자, 변수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변수 에디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S가 구조체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요. 요 X하고 X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요 창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y라고 하는 변수의 구조체에 대한 멤버 변수가 x하고 y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냐? 자, y.x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요 x 또는 t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y.y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구조체에 대한 멤버 변수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오일러 방법이든지 룬게쿠타 방법이든지 수정 오일러 방법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H 간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간격을 보게 되면 OD45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격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 간격은 그 뭐죠? 요 매트랩 함수 마음이다. 자, 그럼 간격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y는 x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값에서 y.x의 첫 번째 값을 빼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죠. 지금 보게 되면 0.06812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y32. 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번 빼니까 0.10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4에서 3을 빼면은 0.1533.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구난방이죠. 자, 그래서 이 OD4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간격을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OD45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간격을 일정하게 해고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 함수들을 직접 사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뭐 단점이겠죠. 자, 뭐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괴롭혔던 불안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y에 대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의 값이 어느 정도 안정성 조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진동 또는 발산을 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 함수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q는 ty 마이너스 0.5 곱하기 y. 자, 이게 문제가 되는 함수였죠. 자, 이걸 선언을 한 다음에 자, OD45를 하고 그 다음에 dq. 자, 얘는 0부터 100까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초기값은 1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지금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값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를 비슷하게 나오네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정성 부분 같은 경우를 이 부분 OD45가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 자유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스크립트를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명령어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보게 되겠고요. 이 다음에는 미분 방정식의 경계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